자, 날은 덥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사드 책임자 별스윕 장군이 한국을 왔습니다. 제발 중국도 걱정 마시라. 그리고 성주 주민을 향해서도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향해서요. 당신들이 만족하기 위한 당이 아니다. 라면서 일갈한 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종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 앞에 모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임스 시링 청장이다. 별셋 영상 제가 봤는데 사드를 총괄하는 사람인가요? 네, 사드 총괄입니다. 장군이 아니고 제독이죠. 해군 3스타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자들하고 오늘 기자 간담회도 하고 답도 내놨는데요. 실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09년 거를 국방부는 갑자기 그거를 들이밀면서 100m 밖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드 체계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 사드 레이더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101cm부터는 그러면 전자파가 뚝 떨어집니까? 100m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같으면은 그 100m 한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화상을 입는다는 정도지 그것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전자파로 화상 입을 정도면 방사능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올 2월 달에 있었던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얘기 같군요. 그렇죠. 말꼬리 잡기죠. 사드란 거를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니까 수치 하나 가지고 그럼 1m 바깥이면은 물론 뭐 안전지대나 절벽 같으면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전자파에서는 1m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온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늘은 저런 질문 나오지 않았고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시링 제독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분이 어제 들어오셨죠. 어제 왔다가 오늘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갔는데 일본에 거쳐서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연합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왜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관할하거나 관할할 수 있는 부대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고 돌아보는 기회에 우리 쪽에 왔는데 한번 우리 쪽에서 안전을 설명해 달라라고 해서 기자들을 만났고요. 그거와 별도로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서 상의를 했고 또 우리 쪽에서는 누굽니까? 유재승 국장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도 들려서 오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본이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 네.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NHK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사드를 배치해 달라는 그 사드는 뭔가 하면 미슬입니다. 네. 여기에 미사일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걸 맞출 수 있는 걸 배치해 달라고 이달 했는데 8월 3일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때 이렇게 쐈잖아요. 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이 주장이 나오는데 즉 미국 보고 사드 팔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네가 사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 미군이 미국 무기를 가져다가 자기 돈으로 누는 건데 일본군은 직접 자기가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UAE가 사겠다 내지는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글로 가고 있으니까 제 세 번째로 자기도 배치를 하겠다, 자기 돈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일본이 이런 도발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 설치된 엑스밴드 레이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에는 2개가 있군요. 네, 2개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헤드라이터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뭐가 날라오는 거 없나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 이제 성주에 들어오는 거는 뭐가 날라오면 그것만 쫙 비춰서 그걸 쫙 비추고 있으면 쏴서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넓게 보는 거고 뭐가 오는 게 있나 하고 보는 거고 요거는 딱 잡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개의 레이더는 이미 있고 엑스밴더 레이더는 이제 뭐 이미 많이 익숙해진 이름인데 이걸 두고 있었던 일본조차도 이제 실제 사드를 돈 주고 사서 배치하겠다. 그렇죠. 바로 여기 우리는 이제 탐지 레이더 아닙니까? 그런 거를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자기네 사서 네. 만약에 무수단이 날라오거나 노동이 날라오면 맞춰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국방 예산이 짜여진 것도 아니고 여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드라는 걸 배치한다는 게 이제 높이에 대해서 3단계로 방어하자는 거잖아요. 일본도 우리도 현대는 2단계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정문 교수님, 이 방어 체계를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은 SM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고도 500km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맞추지 못하면은 현재 패트리어3 가지고 한 40km 정도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SM3,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올 때 이지스함에는 SM3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사드를 쏴서 여기쯤에서 맞추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페이트리엇 팩3라고 이름이 붙은 것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네네.
맞추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벌써 8월 3일 날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쏴가지고 일본의 EEZ를 공격했을 때 네. 제가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분명히 사드 미사일을 살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도입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똑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3단계로 방어하고 싶은데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현재 주한미군이 사드가 들어온다고 했으니 있다고 치면은 팩3는 주한미군이 갖고 있고 우리는 SM3가 없습니다. 그래서 SM3를 한국 해군이 갖고자 하고 일본은 SM3를 갖고 있고 팩3를 갖고 있는데 자기네 스스로가 사드가 없으니까 사드를 갖추겠다는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SM3 실제로 저희가 다음 CG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이 가져오겠다 하는 것 결국 중국은 또 이걸 또 위협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이 글쎄요 거기서 발사한 사드는 중국까지 네. 갈 수도 없겠는데요. 한국에서는 몰라도. 근데 아마 중국은 일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 할 겁니다. 찍소리 못 할 겁니다. 우리니까 만만해서 이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네, 종목자리게 그러니까 떠들어서 그렇죠. 일본은 벌써 전제 그 네. 2,000km짜리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사드 레이더를 가져온 데에서 전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우리 보고 이제 뭐 사드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뭐 종말 단계에서 전진 배치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기네 뭐 미사일 기지를 다 우리가 정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뭐 이제는 우리가 SM3 타게 되면 그 소리 속도로 갈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날아오는데 11분 1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우리가 맞춰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네. SM3가 들어와서 바다에서 한번 잡아주고 안 되면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서해에서 잡아주고 사드로 잡아주고 마지막에는 팩3 이게 패트리어트 어드밴스드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의 성능 항상 타도로 잡아보고 하는 네. 거고 이거는 수입 무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와 별도로 한국형 KAMD에서는 롱샘, M샘, 미디엄샘을 우리가 또 독자 개발해서 맞춰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시링 제독은 그러니까 저 성주도 걱정할 필요 없고 중국도 우리가 그쪽을 겨냥하고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중국 계속 안 믿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제가 중국을 1년에 한두 번씩 갔는데 네. 항상 가게 되면 대도시에 가게 되면 서점을 꼭 들립니다. 네. 가게 되면은 그 중국의 국방 서적들을 좀 보는데 네. 뭐가 있나 보는데 걔네 전사는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점에 가게 되면 국방책이 별로 없는데 서점에 가면 중국엔 좀 많은데요. 무기에 대한 책들이 뭔가 보면요. 전부가 미국제 무기 소개하는 거예요. 네. 중국 관심은 미국제 무기가 뭔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지금 중국 친구들이 이 사드가 온다니까 이게 괴물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두려워하니까 네. 이전이 돼갖고 떠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떠드는 건데 이 시링 제도인가 이분은 잘하니까 이거는 중국을 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아주 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주 여기쯤 되는데 우리 지도상으로는요. 네. 여기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 범위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는데 트집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유 있는 중국을 전체를 보는 거는 일본에 네. 있는 두 개의 사드 레이더가 전체를 봐주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중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동풍이 발사돼서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있는 성주에 있는 레이더는 못 잡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서해안 어디에 있는 그린바인 레이더는 잡겠죠. 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두 개의 사드 탐지 레이더는 잡겠죠. 그래갖고 알려주면은 이게 쭉 와서 이 정도쯤 오게 되면 그때 500km 왔을 때 딱 탐지를 해서 이것만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거리에 왔을 때 사드 탄을 발사해서 맞춰버리는 거죠. 네. 따라서 중국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일본에 있는 것처럼 탐지 레이더도 바꾼다라고 하면은요. 소프트웨어도 바꾸고 네. 뭐 장치를 바꾸면 바꿀 수 되긴 있습니다. 된다면서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저 중국 사실 미국 가져가서 창정되면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은 여기는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계속 잡아줘야만 사드 탄을 쏠 수 있거든요. 네. 이 레이더 바꾸면 이거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두 개를 뭐 배치한다 그런 주장이 나온다면 모를까 나와도 역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뭘 몰라서 지금 공포에 처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은 이 사드가 이렇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을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사드라는 그 요격체 자체가 고철 덩어리가 되니까 발사를 결국 못하죠. 우리 정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일본 것처럼 바꿔가지고 저녁을 본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미사일이 날라왔어요. 여기서 날라오거나 북한에서 날라온다. 그럴 네. 경우에는 그것만 딱 보고 있다가 맞추는 레이더가 필요한데 그 레이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미사일을 두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보는 건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드형 추적 레이더를 설치한 거거든요. 네. 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개념을 못 알아듣는 거는 미국 중국 사람들 머리 나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정훈 의원은 이제 중국에 직접 방중단의 일원으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결국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자, 손소 변호사께 먼저 네.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방중했던 그 조선 의원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네. 냉각기에 빠진 양국의 외교관계의 물꼬를 스스로 뚫었다. 자신들이 뚫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사드를 배치하면 이제 그 신냉전 체제가 구축돼서 관계, 즉 한국과 중국 등의 관계 등이 악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이제 G20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중 간에 한중 정상이 만나서 이제 한중 관계를 다시 이제 그 원상황 복귀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했습니다. 김정문 교수님, 만족하십니까? 네, 첫 번째 양국 외교관계에 물꼬를 들었다. 뭐 초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외교관계에 물꼬를 틀 능력이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드가 배치하면 신는 냉전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도 저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G20 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에 아마도 뭐 대화는 질 겁니다. 사드 문제가 우리 그 생존을 위한 그 방어적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이런저런 형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경제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할 가능성은 많잖아요. 아니, 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한중 FTA가 지난 연말에 발효가 됐고요. 중국은 2008년도인가에 WTO 체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함부로 무역 제재를 못합니다. 무역 외 제재를 하는 게 한류라든지 네. 또는 어떤 치맥대 행사에 자기네들이 안 온다든지 관광을 안 하든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어기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 어렵고 중국도 어려운데 중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방중단 왔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요. 오늘도 무언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지적 만족이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만족을 찾아가는 일과 관련된 얘기를 김종인 대표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네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뭐 애매모호하고 맞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왜 그러면 대표라는 사람이 저러한 행동을 취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행에 젖은 대로 당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도 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부국장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사실 오늘 마지막 의총이라는데 작심하고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7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김종인 대표는 대표로서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지금 본인이 이 당에 1월 달 와가지고 누누이 강조해온 수권 정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누차 강조했음에도 본인이 휴가 중에 네. 어떤 그 초선 의원 6명이 네. 중국의 방중을 강행하면서 네. 가서 결국은 중국에 이용당하고 왔다. 지금 이러한 비판이 나라 곳곳에서 지금 비등하는 이런 상황. 더구나 또 차기 당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사실은 사드 배치의 반대를 당론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두 분이 펴고 있고 이종걸 의원도 사실상 또 국회 동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물러갔을 때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과거 운동권이라든지 과거 매일 지든 야당 시절에 해왔던 지적 그 어떤 허영 네. 이런 것으로 어떤 사드에 반대하고 반미의 기치를 높이는 것이 마치 지식인의 어떤 야당의 본령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네. 다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부디 갖춰달라. 이런 마지막 어떤 호소 이런 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 김종인 대표가 저분이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수석했죠. 그렇죠. 경제수석으로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한소 수교, 한중 수교에서 다 움직이신 분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소 수교 할 때 우리 12억 달러 차관 준 게 있었죠. 9억 달러인가요? 나중에 30억 달러가 되죠. 30억 나중에 총액까지 30억 달러. 30억 달러 주기로 했는데 12억 달러 주다가 안 갚으니까 안 줘서 이자가 늘어서 15억이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를 다 아신 분입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외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아시는 분이고요. 저분이 독일서 공부할 때 70년대 동독에다가
소련이 SM 미사일을 배치하니까 미국이 퍼싱 미사일이라는 핵탄두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네. 막 대결이 벌어졌다가 그것이 지나고 해서 나중에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다는 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초선 위원들보다는 훨씬 단수가 높고요. 지적 만족을 해서 내가 뭔지 몰라갖고 중국에 물으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벙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훨씬 정보가 많은데 사드에 싸자도 모르고 귀신으로 보는 중국에 가서 뭐하러 묻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방중단, 과연 이제 방중단이 물어야 될 걸 잘 물었는지 아직 공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패널께 내가 만약 이번에 방중단에 들어갔다면 나는 중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꼭 했을 것 같다. 제가 세 분께 미리 여쭤봤거든요. 박성원 부국장께 먼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사드가 걱정이 된다면 네. 중국 당신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부터 포기시켜라. 네. 이렇게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훈 위원께 뭐라고 여쭤는지 한번 저희가 CG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의 그 반고연구소가 굉장히 궁금해서 뒤져보니까 사드의 싸자도 한번 논의한 적도 없고 논문도 나온 적이 없고 중국은 사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라. 내가 답변해 줄게. 내가 네. 가르쳐 줄게. 그렇죠. 그날 왔었던 사람들, 이분들도 이제 중국 군부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왔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중국을 이렇게 보면서 중국은 서양식의 우리 같은 국제정책 학문이 없습니다. 네. 공산주의 위주로 하는 정치학 그런 건 있는데 세계 정치를 막 변화시킨 건 없고요.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뭐 장량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정치학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무기와 현대식 무기와 연결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서 일문일답하면은 제가 설명 잘 해주고요. 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네. 아마 저한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사드가 궁금하면 물어라. 내가 답변해 주마. 라고 말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김정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물었다면은 저는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부터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전 간섭이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주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2박 3일 동안의 의원 6명의 방문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잠잠해지는 듯 했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를 뽑은 이후에 내년 대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의 근본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중간 6명의 국회의원하고 반고 연구소하고 또 중국 북경대에서 만난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네. 사드를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대학도 안 가본 초등학교 애들이 대학이 어떻더라 하는 거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남대문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걸 한번 깔아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한번 6명 의원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아마 봉숭아 학당일 거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정부를 한심하다고 비판한 이후에 좀 앞쪽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심하다고 비판한 이후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한테 뭔가 설명을 잘하는 한중 관계의 관교 훼손은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큰 틀이 될까요? 어떻겠습니까? 8월 이후 새 당대표가 들어오고 김종인 대표가 나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 한중 관계가 훼손되느냐 마느냐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G20 회담에서 중국이 그걸 문제를 꺼내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중국이 얘기 안 꺼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왕이 부장하고 또 한 사람만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언론서 떠든 거거든요. 네. 양쪽 언론이 떠든 거고 우리는 지난번에 홍보수석이 한번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고. 네. 따라서 중국이 문제 제기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네. 왜 걱정을 해주고 중국 편을 들어주시는지 우리 문재인 대표도 좀 국제정치 하시는 분 참모를 잘 두셨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일단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특히 다음 달에는 G20 정상회담 열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다자간회담에서 이런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샹길레 대화에서 한중 국방장관 만나면 크게 대화 못하듯이 너무 걱정을 해주는 건데 네. 중국이 이걸 이슈로 잡으면 잡을수록 불리해질 겁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그 6명의 가수도 중국이 공식적인 성명을 못 내고 한 거는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